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간밤 미 증시가 그래도 견조하게 양호하게 잘 마감이 된 가운데 국내 증시가 갭상승 출발을 하고 나서 약간의 물량 소화를 하다가 오후장에는 또 강하게 좀 들어 올리면서 일단은 양 지수 건조하게 상승 마감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시장 최근에 있었던 SVB 은행 사태라든지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 그리고 더 큰 CS의 매각 이슈 등까지 일련의 이러한 은행들 사건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생을 했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공조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태는 이쯤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FOMC를 앞둔 증시의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 장 초반의 갭상승 이후 하루 종일 시장이 사실은 뚜렷한 위아래 방향성이 없이 지수는 붙잡아 두고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 위주에서 특히 이제 2차 전지와 AI, 로봇 이쪽 테마 위주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을 터뜨리며 오늘도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 다행스럽게는 유동성이 빠지지 않는 가운데 거래대금도 여전히 10조대 이상의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움직이고 있어서 시장은 굉장히 할만한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4월 2일까지 라이브 방송 가입을 진행을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이제 가입을 하시면 무료 기간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가입을 받도록 하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FOMC를 앞둔 증시 2차전지 강세 속 상승 마감. 시장은 여전히 2차전지 로봇 그리고 AI 테마로 움직이며 4월 삼성 디스플레이 기대감에 또 다른 일정주가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사실 라온텍이라는 종목을 굉장히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삼성의 마이크로 OLED에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게 언론 기사에 좀 노출이 되었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방문을 한다라는 이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이슈가 시장에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주식이 달려가지는 못하겠지만은 아마 조정을 보이고 그 기간에 다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4월까지는 이 종목을 꼭 잘 보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요. 이걸로 좀 놓고 보죠. 자, 오늘 시장을 보면 양 지수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대부분이 차지하는 게 IT 반도체와 2차전지 섹터에서 강세를 보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 LNF, 셀트리온, 제약, 성일, 카카오, 펄어비스, 카나리아 등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의 상승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지수는 오늘 장 막판까지 힘을 내서 1.3%가 올랐지만 장중한 때는 하락 종목 수가 1000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굉장한 쏠림의 시장 지속되고 있다. 근데 이 쏠림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2차 전지의 성장성의 시장은 베팅을 하고 있고 이보다 더 강력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섹터가 없다 보니까 돈들이 다 이쪽에 집중이 되는 것이고요. 삼성과 현대 그리고 많은 대기업들이 로봇의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로봇 테마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바로 현대차의 주주총회가 있죠. 사실 그래서 저도 오늘 오전부터 회원님들한테 현대차의 주주총회 관련해서 로봇주를 밀리면 잡아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었고 로봇주 매매를 거의 대부분 한 것 같은데 아마 주총에서 현대차 또 정의선 회장이 작년에는 그랬어요. 작년에는 로봇계를 끌고 나오면서 그때부터 로봇주들이 파동을 또 한 차례 좀 길게 끌고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내일도 좀 시장에 작용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좀 보면요. 이어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한 번에
굉장히 크게 들어올렸는데 이 프로그램 매수가 장중에는 코스닥이 마이너스 1200억까지 내려왔던 것을 장 후반에 끄집어 올렸고 선물 또한 마이너스권에서 5천억 가량 매수를 하면서 돌렸기 때문에 장 후반에 이제 기계적인 흐름에서 시장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차트적인 부분에서 지수적인 부분에서 잠깐 시장을 먼저 좀 놓고 보면요, 국내 증시 코스닥 지수는 최근에 이렇게 낙폭을 하고 다시 밀릴 걸로 예상을 했지만 더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걸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세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차트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올라가게 되면 이 윗구간까지 올라가고 저항을 좀 맞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저항을 맞는 모습이 좀 나올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쓰니까 올라봤자 박스권이다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에코프로의 차트를 함께 보면요, 에코프로가 만약에 여기서 뚫고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만들어 버린다면 코스닥 지수는 돌파를 하고 더 크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차트가 되는 거고요. 에코프로가 여기서 쌍봉을 만든다든지 한다면은 좀 밀리겠죠. 근데 오늘 나왔던 또 이슈들, 그리고 30일날 신규 선임이 되는 대표이사의 발언들,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은 에코프로가 쉽게 꺾이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쉽게 꺾이지가 않을 것 같네요. 자, 준비된 시황 더 보면, 자, 전일 미국의 앨런의 추가적인 은행에 대한 예금자 보호 조치도 고려한다는 발언과 테슬라의 투자 등급 상향 조정에 따른 강세에 힘입어 미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 갭상승 출발이 되었습니다. 캡상승 출발 이후 오후 2시 전까지 시장은 전체가 움직였다라고 볼 수 없는 2차전지, 로봇, AI 일부 종목군들만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아주 핀셋으로 찍어서 올리는 장세의 모습이 이어졌다면, 오후 2시를 기점으로 급격한 외국계 프로그램 매수 전환과 함께 양증시 강한 상승 마감이 되었네요. 지수의 상승과 죄송합니다. 지수의 상승과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은 사실 전부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말 그대로 가는 말이 더 달리고 신고가 가는 종목이 기계들이 위로 사서 끌고 가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격차가 많이 나는 시장의 환경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요. 자, 우선 오늘 밤 FOMC는 사실 큰 우려감은 많이 없다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시장의 반등은 미국 금리 은행 리스크로 출발된 글로벌 은행권 자금 경색 문제가 연준의 통화긴축 경로를 바꿔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금일 시장은 50대 50의 확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연준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스탠스가 될 것 같아서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저는 쇼크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와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방향을 같이 하고 에코프로의 쌍봉이 만들어지고 하락할지와 여기서 추가 상승을 이어가면서 한 번 더 강한 슈팅을 슈팅을 해줄지를 보면서 내일의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2차전지라는 강력한 섹터와 로봇과 AI라는 테마 장세에 중간중간 사우디 투자 관련 이슈,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 이슈 등이 나오며 개별주를 양산해 내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 대응은 필히 이쪽 내에서 종목을 선별하고 끌고 가고 대응하는 부분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전일 카나리아 바이오 하한가, 금일은 상한가를 보내는 것을 보고 K증시 참 지저분하고 겁이 없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한편으로는 뭐 당일 매매에 있어서 이렇게 거래가 강력하게 터지고 끄집어 올릴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당일 단기 매매에서는 또 가능성은 있었겠죠. 주식의 정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항상 위험은 감지를 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월은 감사보고서 시즌입니다. 이때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문제 있는 종목만 피해 가더라도 잘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급등한다고 매매하는 우가 없이 3월을 보내면 좋겠네요. 금일은 네이버의 주총과 함께 오브제임이 움직였고, 내일은 현대차 주총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로봇계의 등장이 있었죠. 이번에 현대차에서 이제 감속기 기업을 투자한다라는 말이 있어서 오늘도 SPG와
SPG가 장중에 한번 강하게 튀어 올라왔는데요. 내일 그런 부분이 장중에 뭐 발표가 난다든지 뭐 할 수도 있어서 SPG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종목이네요. 여전히 2차전지 강력합니다. 테슬라 2주 뒤면 이제 1분기 또 중국의 데이터가 나오는데 뭐 그렇게 큰 폭의 증가는 아니지만은 작년 4분기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것 같네요. 다소 조금 아쉬운 게 전기차 가격을 많이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늘어났다라는 점이 좀 아쉽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들고, 오늘 에코프로 시간 외에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 이 에코프로 이제 신임 대표의 이 기사 내용이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나.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최소한 이 성장성이라든지 중요도를 생각을 했을 때 에코프로 BM 정도의 이 밸류를 인정받지 않을까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에코프로의 밸류는 얼마를 쳐야 된다라는 건지 참, 아무튼 이 내용 한번 쭉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고 굉장한 내용의 준비를 척척 하고 있는 에코프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종목은 4종목 나왔는데, 라운텍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초격차 OLED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4달 초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4달 초면 이번 주도 오늘이 수요일이고 며칠 뒤면 또 다음 주도 금방 흘러가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가 또 4달 초로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 남았네요. 2주 동안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치고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 여기서 마이크로 OLED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기재했네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공정에 집중하겠다.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제 추후에 라운텍이라는 기사를 제가 하나 더 올려놨기 때문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상용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종목이 이제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지금 거래대금 보면 지금 그 전에 거래대금 없을 때는 뭐 하루에 1,000억 넘는 종목이 열 몇 개일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종목이 1,000억대 이상의 거래대금을 터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 안에서 의미 있는 자리만 찾더라도 지금 시장은 수익 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시장이라고 저는 계속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으면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의 중심에서는 2차전지가 빼놓을 수 없는 시장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정도 체크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종목군도 하나하나 좀 보죠. 먼저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부터 보면은 사실 올라와봤자 이쪽은 크게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SK하이닉스 반등 나왔지만은 다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LG에너지솔루션도 좀 힘들다가 21선에서 강한 반등이 좀 나오면서 좀 올라오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의미 있는 구간이 돌파되는지 계속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부터 하나하나, 에코프로부터 왜 안되지? 자, 에코프로부터 하나하나 좀 보죠. 일단은 뭐 이 구간을 악성 매물대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또 저는 아마도 내일 돌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좀 봐볼 계획이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연동이 안되지? 에코프로 BM도 강하게 연동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리튬 쪽을 하나하나 계속 볼게요. 강원에너지부터 왜 연동이 안돼? 강원에너지부터 하나하나 보죠. 어제 이제 삼성 SDI 콜테스트 통과 이슈로 강하게 상한가를 탔고, 오늘도 시가부터 한 차례 더 뽑아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강원에너지를 어제 상따를 해서 넘어왔다가 오후장에 이 일련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에서 들어가서 뭐 추가로 한 차례 더 매매를 좀 하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보이고 있죠. 이격이 가파른 종목은 이격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많이 밀리게 된다면은 좀 봐야 될 종목이고요. 지금 수산 리튬 관련해서 인가공 업체라고 하는 게 맞죠. 대보 마그네틱도
종목도 어찌 보면은 이 밸류에서, 그러니까 이 캐파에서는 국내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많이 밀린다면 이러한 구간에서 대응을 해보면 어떨까.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한솔 케미칼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밀리면 좋은 자리가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리튬 섹터는 일단은 최근에는 두 종목을 보고요. 금양은 너무 과하게 올라서 지금 구간은 조금 부담이 되는 자리인 것 같아서 쉽지는 않고, 오늘 포스코홀딩스 오전에 강력한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수급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수급이 좀 들쭉날쭉한 흐름이라, 근데 얘도 삼각 수렴을 하고 있어서 이 박스권 하단에서 접근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이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까지 끝났고, 자, 에코프로 다시 볼게요. 에코프로도 사실은 이때 급락했을 때 좀 봐야 되는데 좀 못했고, 오늘 돌파로만 해서 1% 뛰기 정도만 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내일 아마 또 다시 매매를 해 볼 것 같고요. 그 밖에 코스모 신소재도 굉장히 강력하죠. 일단 상승이 연속 3일 정도 나왔기 때문에 내일 한 차례 더 슈팅을 하면 단기 눌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쪽 종목군들이 전부 다 이제 추가 수주 관련된 기대감이 좀 시장에 묻어 있는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봇주 볼게요. 로봇주 현재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하나하나 좀 지켜보면은 오늘도 삼성전자 이슈가 좀 붙으면서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좀 무겁기 때문에 레인보우는 좀 접근하기는 좀 어려웠고, 유로메카가 장중에도 흐름이 좋았는데 시간 외에 일단 상한가에 좀 마감이 됐네요. 내일장 일단 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은 상한가에 가서 캡을 들고 이러한 돌파자리까지 눌렸을 때 아래 꼬리 잡는 매매 정도 내일 계획을 하고 좀 봐볼 생각입니다. SPG라는 종목을 어제도 매매를 좀 했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좀 더 밀려주길 바랬는데 점심에 밥을 먹고 오니까, 회원님들한테도 말해놨던 종목인데 밥을 먹고 오니까 좀 많이 밀려 있어서 올라와 있어서 밥 먹고 오자마자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오자마자 들어가서 뭐 짧게 한 3~4% 먹고 여기서 1% 뛰게 하고 이렇게 매매를 좀 마쳤는데, 내일도 아마 이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봐야 될 게 로봇주 같고요. 오늘은 이제 삼익 THK가 사실은 장 초반에 제일 강력하게 좀 돌파를 하면서 나왔는데, 이런 구간의 돌파가 이 굉장히 오랜 세월을 박스권으로 있던 자리를 돌파했죠. 로봇팔 관련된 국내 1위 기업이 삼익 THK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종목 이런 식으로 매매를 좀 하고 뭐 잘 수익을 내고, 이 뒤에는 걸어놨는데 이것도 이제 추천 종목이긴 한데 걸어놨는데 최근은 좀 못 시켰네요. 최근은 못 시켜서 뒤에는 매매가 좀 되지는 않았습니다. 눌림 자리가 딱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돌파한 자리들에서 눌림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또 내일도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그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박스권 돌파 흐름이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에브리봇인데요. 어제 기사가 하나 있었었죠. 에브리봇 대표의 인터뷰 기사인데, 우리는 로봇 회사를 넘어서 로봇에 인공지능을 더한 그런 로봇, 밖에 없는 자율주행을 선보이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조용히 있다가 그냥 재료 없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삼성의 제품을 ODM으로 생산하고 있는 삼성과 관련된 종목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파동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들어가서 뭐 분할 매도를 잘 하긴 했는데 좀 아쉽네요. 굉장히 싸게 들어갔는데 이 뒷파동 매매는 좀 못한 건 좀 아쉬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눌림 구간에서는 충분히 대응이 되는데, 사실 여기서 그림에 보인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장기 평선을 보고 음봉이 있고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 공간을 분할 매수 구간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투매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런 투매가 나오면 이 박스만큼의 하락이 사실은 나오기 때문에 이 박스의 만큼 대응을 하면 강력한 거래 대금이 나오고 의미 있는 박스권을 돌파한 흐름에서 모멘텀이 살아있다면 종목군들은 항상 문제가 없습니다. 뭐 악재만 없다면 그 문제가 없고, 자, SBB테크랑 종목군들이 굉장히 높지만서도 내일의
2차전지와 로봇주는 여전히 강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를 제외하더라도 정말로 많은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2차전지 전구체 관련해서 E&D가 어제 언급드리고 일단은 박스권 돌파 신고가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단기과열 예고 공시가 떴기 때문에 한동안 밀려야 될 것 같고요. 쭉 밀렸다가 다시 돌파하는 흐름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은 보유자 영역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I 섹터 셀바스 헬스케어가 엄청 광기의 상승 좀 보여주죠. 광기의 상승 지금과는 좀 높지만은 이런 종목도 밀리면 하단에서 지켜봐야 되고, 자 아스타라는 종목도 이제 투자 정지가 들어갑니다. 공시도 해야 되고요. 아직 감사 보고서를 그나마 제출을 했기 때문에 5억 달러 투자 유치 규모이기 때문에 나중에 밀려도 이 종목은 낙추 매매로 저는 봐도 전혀 손색이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라온텍 오늘 강하게 상한가에 좀 들어가서 내일도 좀 기대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계속 조정 구간을 노려서 계속 매매, 트레이딩, 보유 관점에서 종목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 종목이고요. 얘가 올라가니까 동시에 이제 선익 시스템과 코세스가 올라왔는데, 그냥 요새 시장은 대장은 하나다, 대장은 오로지 하나 종목만 있다 라는 관점으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장은 오로지 하나다 라는 관점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캐치를 하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대장주는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 라는 거고요. 케어젠이라는 종목이 신고가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이제 같이 종배를 해서 좀 넘어왔다가 오전에 좀 매도를 하고 좀 보는데요. 일단 이 종목도 기본적인 디클레로세롤이란가, 이름이 어려워서 아무튼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서 돌파하고 또 밀리고 다시 올라갈 거를 반복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구간이 온다면 또 잡아보는 전략도 괜찮겠죠. 자, 그리고 해지 관련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일 시장이 더 급등을 한다든지 그렇게 됐다라고 쳐서 이 종목이 좀 밀린다면 아래 구간에서 엘컴텍 정도 하나는 해지 관련된 종목으로 빼놓고 좀 볼 필요는 있겠다 싶고요. 자, 메디톡스가 감염병 예방법이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뭐 크게 방향성에는 변화는 없을 걸로 예상을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내일 개파락을 하겠죠. 개파락을 했을 때 이제 보통은 개파락을 하면 이제 투매가 한번 나옵니다. 시가에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시가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서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런 저점 구간을 지켜줄지 아니면 밀려서 올라갈지, 그래도 저는 이 종목을 내일 한번 체크를 하고 봐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나머지는 사실 전부 다 급등주들이 참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싼 종목을 소개해 드리기가 참 부담되는 자리에 있는 종목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종목군들을 안 볼 거냐?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보기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기준점을 여러분들도 한번 가져 본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구간을 돌파하면은 돌파 매매가 되는 거고, 그러한 구간을 이탈했을 때 어느 지점이 매수 포인트가 맥점이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시고 이해해 보신다면 이 탁탁 찍어서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